추석 명절 전시했습니까? 우리가 추석을 이제 아주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명절이죠. 새로운 곡식을 수확해서 조상에게 바치고 그러고서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즐겁게 가족이 즐거움을 보내는 그런 아주 그 유교적인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동양의 명절은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초하루나 보름 이때가 이 명절에 달하고 이제 있는 음력하고 관련이 있는 문화예요. 논어는 공자께서 언행을 제자들이 기록한 그런 논어 시간. 유교 문화에 있어서 유교에 있어서 논어는 상당히 중요한 경전이다. 진도는 상당히 늦어서 14권은 헌문편입니다. 원헌이라고 하는 제자가 부끄러움에 대해서 물었다 해서 첫 글자가 헌문, 원헌의 헌, 그 다음에 물을 문, 헌문이 그 편 이름인데 그거 뭐 헌문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과 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있죠. 그 편명은 아마 편집에 의도는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알 수는 없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 당시나 고금의 어떤 그 훌륭한 업적 그리고 선행 그리고 공자의 어떠한 그 생각을 관련을 가진 그러한 부분을 모았는데요. 그 뚜렷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14되도록이면 좀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10장까지 하고 11장이니까요. 이 책으로는 254쪽 14장부터 하겠습니다. 14장 하기 전에 이제 13장에 지난 시간에 한 것을 한번 성독을 해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진도는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우선 13장 지난 시간에 한 253쪽 자로문 성인한데 자왈 약 장무중지 지와 그 다음에 공작지 부욕과 변장자지 용과 염기지의 문지약이면 역가이위 성인이라. 성인은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20세가 되면 성인이 된다는 그런 성인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룰성자 사람인자에서 성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인격을 이뤘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룰성자는 키가 컸다거나 나이가 먹어서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인격이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점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성인의 요건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부분입니다. 다 같이 자로문 성인한데 시작.
시작. 자로문 성인한데 자활야 장무등지 지와 공작지부력과 변장자지용과 영무지에 문지에 아니면 여가이 성인이라 왈금지 성인자는 하필연일이요 현리사의하며 견의수명하며 부요의 불만 평생지연이면 여가이 성인의니라. 대충 어떤 내용이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해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오늘 진도는 자문 공숙문자어 공명고왈 신호 부자 불원 불소 불취화. 여기서 가짜인데요. 그 위에가 가라고 되어 있는데 성으로 읽을 때는 고라고 읽는다고 그 부자는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가가 아니고 고라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공명고 대활 이 고자 과야로소이다. 부자 시연우언이라 인불렴 기원하며 그 다음에 낙연후에 소라 인불렴 기소하며 의연후에 취라 인불렴 기취하나이다. 자활 기연가 기기연화 허리요. 기연가 기기연호리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문자에 대해서 공명고에게 물어봤어요. 물어서 말하기를 선생 여기 부자는 이제 공부자 우리가 얘기할 때 공부자라고 하고 이제 공부자를 영어 발음으로 하면 콩푸시안이라고 해요. 콩푸스라고 이제 발음을 해서 유교를 영어로 콩푸시아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거기서 공부자라고 하는 말은 공자 선생님, 큰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부자는. 그렇기 때문에 공자에게만 우리는 지금 와서는 공자에게만 쓰지만 원래는 극존칭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부자라고 하면 당신의 선생님 또는 당신이 모시고 있는 그 말하자면 죽은 뭐 이런 것을 존칭하여 한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말했는데 어떠한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공숙문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공명고에 대해서 물어서 말씀을 하기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공숙문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 뭐 일본식이면 늑자니까 일본식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여기서는 자자는 존칭어고요. 위나라의 공숙이라고 하는 공손지라고 하는 그런 대부인데 그 공손지의 공 그리고 이제 뭐 다음 단계 이런 뜻에서 공숙 그 아래 계층 이렇게 이래서 이제 공숙 그 다음에 문자는 이제 말하자면 하나 명칭으로 불러주든 존칭으로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공숙문자라는 사람이 위나라 대부인데 그 사람에게 공명이라고 하는 성은 동명이고 이름은 고예요. 뭐 가라고 여기서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라고 할까요? 공명가 가라고 하나 고라고 하나 나는 고라고 이제 했는데 중국 발음은 뭐 가라고 이름 성으로 쓸 때는 좀 다르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하여튼 성 고자라고 하면 고는 성은 공명이고 성이고 고는 이름이다. 이름인데 역시 어느 나라냐면 그 봉건 국가에 여러 나라가 있죠. 위나라의 문자 위나라 사람이었다. 그 문자라는 사람이 이제 공자가 물은 사람 물어본 그 대상인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면 문자인데 문자의 사람 됨됨이가 사람의 됨됨이나 또는 그 출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이게 주석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사람 이름인데 그 사람에게 공명고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상당히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공명고에 대해서 물어봤다. 무슨 내용으로 물었냐면 신호 부자. 호자는 여기는 강조 조동사다. 강조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대의 선생님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이 불언, 불소, 불취호와 그러니까 진실로 뭐 믿음 있는 당신의 선생 부자는 말을 하지 아니하며 웃음도 함부로 웃지 아니하며 또 어떠한 것을 취하는 것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아마 이제 공자께서 그렇게 들은 거죠. 공명고가 웃음도 잘 안 웃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것을 취할 때 가질 때 함부로 덥석 받거나 갖지를 아니했던 것 같아요. 그래 진실로 정말로 이제 신호는 꼭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믿음 꼭 믿건데 부자는 이렇게 그러니까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겠죠. 진실로 정말로 네 선생님은 말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웃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어떠한 재물이나 이런 것을 함부로 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공명고에게 물은 거니까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공숙문자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공숙문자를
공명고에게 물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화의 상대는 공명고예요. 그래 공명고가 묻기를 공숙문자는 어떠하냐 이제 이렇게 공자가 말씀을 물으니까 공명고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대활 이 고자 과야로소이다. 그러한 말씀을 공자님께 고한 자는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과야로소이다. 지나쳤 아마 뭐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안 하고 취하지도 아니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을 전한 모양인데 그 말은 지나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공자 시연후의 언이라 부자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스승인 자기의 선생님인 부자는 공숙문자는 시연후의 언이라. 그러니까 때를 보아서 본 연후에 때를 맞춘 연후에 말을 함이라. 빈불염기언이며 사람이 그 말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때를 보고 찬스를 보고 기회를 보고 말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불렴 싫어하지 아니하며. 낙연후의 소라.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긴 뒤에 즐거운 일이 있은 뒤에 즐거움이 분명하게 즐거움이 있은 연후에 웃는지라. 웃음소자예요. 웃는지라. 인불염기소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 웃음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웃을 때 웃고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고 하는 거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웃지 않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그 때를 봐서 그 분위기를 봐서 말하고 그 분위기를 봐서 웃는 거. 다시 말하면 말을 때를 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싫어하지 않냐고. 즐거운 일이 있은 후에야 웃는지라. 사람들이 그 웃음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의연후에 취라. 의로운 일이 받을 만한 것을 받는 것. 그것이 의로운 게. 불의의 재물을 받는다거나 불의의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상황일 때만이 취하게 되는지라. 사람들이 불염기치 그가 취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나이다. 이제 그러니까 공자께서 물으신 이야기에 비해서 공자께서 들으신 바와 비교해서 뭐 이렇게 공명고가 공숙문자의 그 행동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반신반의를 공자께서는 하신 거예요. 자왈 기연가 기기연호리요. 뭐 거의 반신은 아니고 거의 믿지 않고 하는 그 말하자면 그 공명고의 설명을 동의하지 아니하고 들은 바와 또 그 인품을 보았을 때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자께서 그러냐 기기연홀이요 어찌 그러리요. 어찌 그렇게 웃을 때 웃고 말할 때 말하고 그리고 인품이 그렇게 훌륭하게 인격이 갖추어져 있겠느냐. 그냥 말하자면 자네가 너무 칭찬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믿지 않고, 아까 반신반이라 했는데 반도 안 믿고 거의 공명가의 설명을 믿지 않고 공승문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작해서 아는 바에 의하면 그러냐, 어찌 그러리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말하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결과로 대답을 말하기를 그러냐, 어찌 그렇겠느냐, 뭐 이렇게 해서 훌륭하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그 뜻을 생각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그냥 읽으면서 그 뜻이 들어오도록, 이게 이제 물리가 난 것, 그리고 한문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는 것이죠. 많이 읽어야 되는데 한번 읽으십시다. 자, 문 공승문자어 공명고왈. 시작. 자, 문 공승문자어 공명고왈 신호부자 불온 불소 불치오와 공명고 대활 이고자 과야로도이라 부자시연후원이요 이라인 불렴기연하며 낙연후소라인 두렴 기소하며 의연우지라인 불렴 기취하나이다. 자활기연가 기기연호리요. 이게 호리요 할 때 호자가 이제 말하자면 물음이기 때문에 어찌 그렇게 이제 의문사는 어찌 기자니까요. 앞에 첫자가 어찌 그렇겠는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뜻의 그러한 묻는 말이지만 결국은 그러한 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이나 웃음이나 또는 어떠한 다른 사람에 주는 물건이나 재물을 취할 때 제대로 취하고 또 함부로 말하지 말고 웃는 것도 그 웃을 만한 일에 웃어야지 그냥 뭐 하는 것은 안 좋죠. 인격에 대한 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자활 장무중이, 장자는 뭐 착할 장자인데요. 장무중이 이방으로, 막을 방자는 이방으로 부위 후원오하니 수할 불효군이나 오 불신야 하노라. 뭐 문장은 길지 않습니다만 여기 막을 방자는 여기서는 지명이에요. 고을 이름입니다. 고을 이름. 장무중은 지금 장무중의 장은 성이고 무중이 이름인데요. 장무중이 이건 이번에 한번 나온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그 무중이라는 사람이 그 방이라고 하는 그 고을로서 이런
방이라는 그 올려서 구위 후원호하니 뭐뭐에 어가 뭐뭐에 그러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노나라 노자 노 그러니까 노나라에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뒤에 논나라의 뒤에 말하자면 구한이 이렇게 그럼 뒤에를 먼저 해석하는 게 좋겠네. 뒤에 그러니까 방읍으로서 방읍에 말하자면 방읍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논나라의 뒤에 논나라에서 말하자면 구한이 구하는 것은 뭐냐면 말하자면 무중이 공해진 땅이 방인데 무중이 방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말하자면 망명을 했던 이런 사연이 얽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읍에 인군이 필요하지 않으나 비록 방내에 인군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자면 불효군이라고 얘기를 하나 비록 그러니까 장무중에 대한 평을 공자께서 하셨는데 장무중이 방읍에 말하자면 읍장으로서 뒷날 논나라에서 말하자면 세습 이런 내용에 한다라고 하는 하위자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방을 그것을 다스리는 세습을 하는 이런 하위자는 세습이라고 하죠. 뒤에 논나라에서 세습을 구하니 그러니까 방이라고 하는 논나라의 지역의 하나의 고을의 장으로서 말하자면 말하자면 그 고을의 장을 봉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막 버리고 주나라라고 하는 주 지방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그러한 사연이 있었는데 그런 뒤에서 이제 뒤에 와서 논나라에게 이제 다시 그 방을 세습할 것을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요구를 하니 비록 인군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나 그 다음에 오 불시냐 하노라는 이건 공자의 말씀이에요. 수활은 장무중의 조건이지만 그렇게 장무중이 비록 인군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나라의 그 세습을 요구를 했으나 그 장문중의 속생각은 내가 믿지를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사심을 가지고 방을 다시 이제 세습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장문중의 인격에 숨기고
다시 옛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인격을 못 믿겠다. 이제 이렇게 평을 함으로 해서 공자의 하나의 사상은 말하자면 그 봉건 군주에 속해 있는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은 고을 그 나라의 봉건 국가의 이러한 그 명을 잘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바르게 이어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하나의 의식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무중을 통해서 그 당시 고을을 버리거나 또는 고을에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정부로부터 그 봉건 국가의 노나라 얘는 논나라지만 어느 나라든 간에 그 봉건 국가에게 다시 무엇을 요구를 한다거나 그러한 것은 명분이 불효군이다라고 하고 하지만 인군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인군에게 강요하지는 않는 것이나 이런 강요라고 해야 되겠네. 여기는 인군에게 애계로 해야 되고요. 인군을 이게 아니라 인군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 비록 그렇다고는 하나 공자가 생각하실 때는 나는 그거를 믿지 않노라. 그러니까 봉건 국가의 고을을 한 읍이나 면을 다스리는 그러한 말하자면 벼슬을 하다가 말하자면 불의나 또는 백성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서 추방이 되거나 이랬을 때 다시 돌아올 것을 청하는 것은 이것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인군에게 강요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이건 강요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한번 성독을 하겠습니다. 자왈 장무중이 이방으로 구위 후원호 하나 하니 수할 불효군이나 오 불심양노라. 시작. 자왈 장무중이 이방으로 구위 후원호 하니 수할 불효군이나 오 불심양노라. 그러니까 일단 쫓겨났다가 다시 강요하고 뭐 협박하다시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고을의 장을 강요하는 것 이것은 말하자면 잘못된 것이다. 강요한 거 아니라고 하나 그건 강요에 의해서 정치하는 그런 것을 말하자면 반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자왈 진문공 이 진나라 문공 공자 이게 이제 봉건국가예요. 진주 그러니까 봉건국가는 왕이라고 하지 않고 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논나라라든가 제나라라든가 여기 나오는 진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 그것이 이제 공자 시대는 춘추 시대인데 그 다음에 공자 시대 다음은 춘추 시대가 아니고 전국 시대예요.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춘추 전국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춘추 시대는 중앙에 주나라라고 하는 중앙정부가 있었어요. 그 중앙정부가 각 지역을 그 왕
일가 친척 또는 그 유명한 분들 그 신하들한테 말하는 봉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봉건이라고 그래요. 봉건. 그 거기다가 봉해줘서 세웠다. 세울봉, 세울건, 봉할봉. 봉건 군주 뭐 이런 우리는 그 봉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제도적으로 해석을 해서 봉건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지역이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지 뭐 지방자치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선출을 하지만 주민이 선출하는 그런 것이 민주주의인데 옛날에는 도지사나 관찰사를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작으니까 도 같은 거를 나라라고 할 수가 없고 그 관찰사를 내보내는 그런데 그 중국은 이제 크니까 큰 지역을 도보다 큰 지역들 대부분이 뭐 우리나라의 반 이상은 되는 아무리 작아도 우리나라만한 더 큰 나라도 많고 그렇게 해서 지역을 나누어서 봉건을 했는데 그 봉건 국가 시대 그것이 이제 봉건주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정부가 권력의 그 힘이 약해지면 이 지방 정부들이 이제 또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 시대에는 중앙 정부가 힘이 약하고 지방 봉건 국가들이 힘이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고 했냐면 공자가 춘추를 지으신 그러한 연대이기 때문에 춘추 시대다 이렇게를 하신 거예요. 춘추 시대. 근데 이제 그 춘추 시대 공자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제 지방 주나라 왕실은 이제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봉건 국가들이 이제 뭐 중앙 정부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왕 노릇 하려고 그래서 막 서로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넓히기 시작한 그래서 전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건 국가는 지금 뭐 내가 조사를 제가 안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국가는 굉장히 많았는데 전국 시대가 되면 작은 국가들이 많아버리고 이제 뭐 전국이 몇 나라가 돼 있다고 그랬죠? 전국에 7나라, 7웅이라고 그러죠. 전국 7웅. 전국 7웅이 진초, 연제, 뭐 한위조, 진초, 연제, 한위조. 요게 이제 전국 시대. 그때는 이제 중앙정부의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왕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맹자의 왕이 많이 나오죠. 제선왕, 뭐 양해왕, 무슨 양나라 뭐 이런 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나라는 진봉건 국가니까 그 당시는 공이라고 붙였습니다. 노나라에는 애공 시대가 애공이 있고 무슨 뭐 여공이 있고 뭐 이렇게 공자가 공으로 돼 있어요. 이 진나라도 여기 진문공이 정치를 비교적 잘했던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이 좋게 평해진 부분이 있는 그 말하자면 봉건 국가의 왕이었어요. 이 진문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문공은 간사할 귤기야 귤. 이쪽에 말씀은 나무 먹으러 하면 감귤 귤자가 되게 귤. 그래서 이건 간사할 귤. 말을 간사하게 하고 하는 귤. 간사할 귤자예요. 귤이 부정하고 제 나라의 환공은 진초연제 한위조 할 때
이 전국 7홍으로 발전한 것이 제나라인데 진나라는 진초연재 진초연재 진은 이 진자가 아닐 거예요. 묵을 진자 부방변에다 동력동한 그 진일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전국 시대에는 망한 나라가 진인데, 진문공은 간사하면서 정직하지 아니하고, 제환공도 유명한 당시 유명한 왕이었어요. 제 나라의 환공은 정이 불귤하니라. 그러니까 진문공이나 제환공이 그 당시 비교적 정치를 잘하는 패도 정치지만 왕도 정치는 아니고 그러한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정치를 해서 그걸 패도라고 하는데, 패도 정치, 왕패, 패도 정치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정치를 잘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진문공, 제환공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 두 사람을 비교해서 하나는 간사하면서도 정직하지가 않고, 하나는 정직하지만 간사하지는 않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을까요? 간사하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나은가요? 아니면 정직하면서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 나을까요? 후자죠. 제환공이, 그러니까 제환공을 진문공에 비했을 때 제환공이 인품이 조금 낫다. 그러나 말하자면 왕도를 행할 만큼 그러한 지도자는 물론 승인을 잘 안 하는, 공자께서 그러니까 인색한 거죠. 그 도덕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인색하신 거예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으면 뭐 공자가 될 수 있겠어요? 나쁜 불의를 나쁘게 보고 심판하는 것이 성인이니까. 간사할 절자가요, 속일 홀자로 나오는데, 속일 홀. 송인의 네. 그래서 홀이 부정 이렇게 얘기하는 홀이 부정. 그게 간사할, 지금 절자라고 하셨나요? 석일 홀이라고 나와요. 간사할 줄. 네? 간사할 줄. 간사할 줄. 발음은 나무목 있으면 귤나무 귤이고. 그 주석에 보면 예. 위 속이고 뭐 간사한다는 얘기가, 그 간사할 누구 얘기야? 자전을 찾아보니까 간사할 줄자고요. 그렇게 해석해도 뭐 크게 저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고기를 한번 읽어보죠. 자왈 진문공은 귤이 부정하고 제환공은 정이 불리기. 그러니까 공자의 인물평을 통해서 공자의 그 근본적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환공은 다음 장에서도 나오네요. 환공. 그 환공을 다음 장에서 자로가 평했는데, 자로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공자께서 자로의 말씀을 하는 부분,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왈 진문공은 시작. 자왈 진문공은 귤이 부정하고 제환공은 정이 불귤하니라. 그러면 오늘 14, 15, 16장 전체를 성독을 하겠습니다. 성독을 하고
그러면 공수문자 공명구할 시작. 자문 공수문자 공명구할 신호부자 불언 불소 불치호와 공명고 대화이 고자 과야로소이다. 부자 시연후언이라이 불령 기연하며 낙연후라인 두령 기소하며 의연우치라인 불령 기하나이다. 자활 기연다 기기연호리요 자활 장무중이 이방으로 구입구원호하니 수활 불료군이나 오불씨나